네, 일부입니다. 언제나와 같이 일본의 코로나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교수님의 만능 PPT 속으로 풍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본 전체는 2만 5천 명을 좀 넘었지 않습니까? 예, 확진자가요. 그랬었죠. 예. 네네. 그런데 조금씩 지금 그 확진자 숫자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그 2만 명 정도가 되었다가 지난주에는 1만 5천 명 정도로 내려갔다가요. 그리고 어제 그저께는 좀 휴일의 영향도 좀 있는데 어제는 1만 명 이하로 갔습니다. 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산이 조금 그 전점을 찍었고 네. 조금 내려가는 그러한 인사입니다. 어제 보니까 8,234명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네네. 많이 내려갔네요. 예. 이것은 그 어떤 면에서는 그 스가가 열심히 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러나 그 스가 촌리는 브루츠르마를 선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이 없는 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예. 모든 것이 좀 서투르게 예. 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자, 도쿄를 좀 보시겠습니다. 도쿄도 역시 6천 명 가까이까지 확진자가 늘어났는데요. 그게 8월 좀 중순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역시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고 5천 명에서 4천 명 그 하루에 확진자가 그렇게 쭉 그 내려왔고요. 3천 명이 되었다가 지난주에 또 2천 명, 또 어제 그저께는 천명대에서 어제만 보면 역시 1,000명 이하로 예. 내려갔습니다. 968명이었습니다. 네네. 예, 정확히. 휴일에 검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큰 산을 조금 지금 내려가고 있는 예, 그런 것 그런 같습니다.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네네. 그럼 뭐 오늘 내일 뭐 좀 올라가겠죠. 근데 그렇죠. 이제 전- 조금씩 예. 그 올라가겠지만 아마 3천 명 이하가 예. 될 것이 아닐까, 혹은 2천 명 이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그 일본 국내의 중증 환자의 추이를 좀 보시죠. 한산 보셨는데요. 지금은 그 2,200명 정도 수준이 됐습니다. 근데 약간 좀 내려가는 예.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중증자 네, 수는 뭐 확진자 수처럼 그렇게 확 내려가지는 않네요. 네, 예. 네. 아직은 2천 명 이상 중증 환자가 발생 중이다. 아마 이런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좀 보시면 사망자의 추이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거 일본이고요. 6월 말쯤부터 사실상 그 긴급사태 선언으로 한때는 굉장히 내려갔습니다. 하루에 사망자 숫자가. 네. 그러나 역시 8월 11일쯤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8월 말 9월 초쯤에는 70명을 넘었고요. 예. 네, 60명으로 쭉 그 지키다가 역시 9월 4일에는 9월 4일 5일 그쯤은 역시 휴일에 영향으로 사망자의 휴일에 영향을 하는 게 좀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내려가기는 했어요. 예. 네, 그것도 그러나 이번 주를 좀 봐야 합니다. 사망자 추이가 묘하게 올림픽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올라가다가 네, 예, 네. 팔랄림픽 다 끝나니까 예, 다시 또 내려가네요. 예. 예. 이번에 벨라림픽 중에서도요. 특히 벨라림픽 관계자의 확진이 꽤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또 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요. 지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댓글에서는요, 여러분들께서 일본의 검사 수를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네네, 그거는 뭐 한사하는 이야기지만 어제도 제가 봤더니 일본의 검사 숫자가 8만 8천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 네네.
그 중에서 뭐 10,000명 가까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는 거의 10배 이상 아닙니까? 네네. 예. 한국은 한참 말하지만 하루에 40만 예. 정도 검사를 하기 때문에요. 그 검사를 생각하면 정말 일본은 더 많은 확진자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오사카의 요시무라 치사가 야전 병원을 설치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오사카 의사회가 전면적으로 돕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전 병원을 9월중에 가동시키겠다. 이런데 오사카 이사회하고 요시무라 오사카 치사가 합의를 했다. 이러한 뉴스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저희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네. 야전 병원이 뭡니까 도대체? 이거는 2차 세계 대전 때 파푸아뉴기니에서의 야전 병원의 모습입니다. 이게 미군 쪽의 야전 병원에 일본 병사가 수용된 사진인데요. 굉장히 희귀한 사진인 것 예, 같은데요. 그렇죠. 미국 쪽에서는 일본 병사들도 부상한 병사들은 이런 식으로 예. 수용을 한 것인데, 그러나 이러한 또 사진을 올리면서 일본에서는 야전 병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무덤하고 똑같았다. 이러한 이야기를 이번에 요시무라 쪽에서 야전 병원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나 봅니다. 예. 그래서 요시무라 오사카 치사도 야전 병원이라는 호칭은 오사카에서는 앞으로는 쓰지 않겠다.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 야전병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네. 2차 대전이 딱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한 이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예. 바로 그때 생긴 이름이라고 예. 할 수가 있죠. 네. 야전 병원에 충분한 약이나 기타 의료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네. 굉장히 임시적인 시설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사카 쪽에서는 새로운 이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야전 병원이라는 것은 일본 안에서 벌써 후쿠이현에서는 9월 1일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네. 개설을 했고요. 처음은 30개 정도의 병상만 설치를 했는데 금방 100개 정도로 늘릴 거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체육관 같은데 침대를 많이 놓고 거기에 의사, 간호사를 산주시키는 그러한 형태이고요. 하여튼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 뭐 이런 시설을 했나 본데 이거 좀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예, 생각이 맞습니다. 그리고 후쿠이현은요 아직 의료 붕괴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합니다. 듭니다. 예. 아직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쿠이현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뉴스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네. 진작 오사카라든가 도쿄는 빨리빨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상당히 늦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예, 다음으로 보시면요. 도쿄에서도 야전병원 설치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의사가 부족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한 야전병원이나 임시시설이라든가 기타 여러 곳에서 의사를 사실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일당을 아주 높은 일당을 줘요. 그만엔이라고 하니까 9만 원이면 10만 원, 100만 원 가까이 100만 원 되는 가까이 거예요. 예. 일당이에요. 일당. 하루에요. 하루예요. 예. 네, 물론 아르바이트 형식이기 때문에 매일이라기보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며칠 한 달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예. 모은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일당을 굉장히 높게 주는데도 모이지 않다고 합니다. 그만큼 야전병원에서의 근무가 힘들고 예. 그 책임도
굉장히 그 수반되기 때문에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아무리 높은 일당을 준다 하더라도 예. 의사들은 그 섣불리 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예. 이게 도쿄라든가 오사카의 사실상의 문제점이라고 예. 합니다. 위험하기도 하겠고요. 또 네. 이게 임시직이기 때문에 선뜻 뭐 자리를 옮긴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그 특히 도쿄에서는 아무리 그 야전병원을 만든다라고 해도 의료진을 어떻게 모으는가 이러한 고민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